안녕하세요. 몸짱약사 민재현입니다. 짜잔! 오늘은 만성염증을 방치하면 병이 된다는 내용으로 영상을 켰는데요. 과학적으로 알아보는 염증의 진실과 이 항염을 위한 해결책을 제가 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염증 신호를 몸에서 사실 경험을 해요. 근데 대부분 그냥 지나치는 거죠. 피곤하기도 하고, 막 붓기도 하고, 속이 불편하거나, 피부에서 트러블이 일어나거나, 또 관절 여기저기 아프고 통증이 일어나는데, 이런 증상들이 자꾸 반복을 하신다면,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이 만성 염증의 신호일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영상을 통해서 이 염증이란 무엇인지, 왜 지속되면 위험한지, 그리고 과학적으로 검증된 항염 관리법과 영양제들까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염증은 우리 몸이 이제 손상하거나 감염에 대한 대응책으로 일어나는 생리적인 현상이에요. 생리적인 반응인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손이 베었어요. 그러면 그 부위가 붓고 또 붉어지고 열이 나고 아프죠. 이거는 이제 급성 염증이라고 해요. Acute inflammation. 짧고 강하게 반응을 하고 원인이 해결되면 이제 사라져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만성 염증인데요. 이는 원인이 명확하지 않거나 또 사라지지 않아서 이 면역 시스템이 과도하게 활성된 상태로 지속되게 되는 거예요. 마치 꺼지지 않은 이 작은 불꽃이요. 몸속 어딘가에서 계속 타오르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좀 이해하기 쉽죠? 자, 만성염증은 우리 몸 곳곳 조용히 손상시키고 다양한 질병을 유발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대표적인 질환 목록을 말씀드릴게요. 심혈관 질환, 특히 이제 죽상동맥경화증, 당뇨병, 제2형 당뇨죠. 비만, 자가 면역 질환, 류마티스 관절염, 건성 같은 거, 그다음에 암, 그 중에서 뭐 대장암, 간암, 췌장암 이런 것들, 그다음에 우울증, 알츠하이머 같은 이 뇌 질환도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내장 지방이 많은 사람들은 이 지방 세포에서 염증성 사이토카인인 인터루킨 6, TNF 알파와 같은 것들이 분비돼서 몸 전체의 이 염증 상태를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몸에서 염증을 키우는 습관들,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에서 염증을 키우는 습관들이 있는데요. 저도 최대한 정제된 탄수화물, 가공된 탄수화물을 배제하려고 아주 애쓰고 있고요. 왜냐면 맛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트랜스 지방 이런 것들을 멀리 해야 합니다. 특히 뭐 도넛, 감자튀김, 감튀 이런 거 너무 맛있잖아요. 근데 마가린 이런 대표적인 염증 유발 식품이고요. 또 흡연이나 이런 음주 이런 것들은 면역 체계를 자극을 해서 만성 염증 상태를 유발을 하죠. 또 이제 하루에 사실 7시간 자면 가장 좋은데 5시간 이하로 자게 될 경우에는 염증 수치인 CRP 이 수치가 상승하기 때문에 이 수면 부족도 염증을 키우는 습관인 거죠. 만성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이 장기적으로 면역 기능을 교란을 시키고 또 운동 부족일 경우에도 비활동적인 생활은 염증성 단백질 수치 상승이랑 또 직결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염증을 줄이는 과학적인 생활 습관은 뭐가 있을까요? 항염 식단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골고루 다 드시는 게 좋은데요. 채소와 이런 파이토케미컬이 풍부한 또 항산화제가 풍부한 이런 야채들 챙겨 드시는 게 좋고 오메가3 지방산 이거는 진짜 중요한데 요즘에 식생활이 오메가6가 과잉인 식생활이 있잖아요. 이 지방산 불균형을 맞춰주기 위해서는 이제 오메가3를 더 식단에서 넣으시는 게 좋아요. 뭐 고등어, 연어, 들기름,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뭐 아보카도 오일, 이런 코코넛 오일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통곡물, 견과류, 올리브 오일 지금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들 또 아보카도 이런 것들 대표적인 지중해 식단이 이제 항염 식단이랑 거의 맞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염증 억제에 효과적이기 때문이고요.
뭐 스트레스 관리를 통해서 명상도 하시고 호흡 훈련도 하고 감사일기도 쓰면 코르티졸이 억제돼서 염증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운동은 유산소랑 근력 운동을 병행하시는 게 좋은데요. 일주일에 150분 이상 걷고 뭐 수영을 하든 자전거를 타시든 이런 중증도 유산소 운동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럼 염증과 관련된 인터루킨 6와 TNF-알파의 수치가 감소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CRP 수치도 떨어지겠죠. 자, 그럼 이제 항염 영양제, 과학적으로 입증된 몇 가지를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생활 습관만으로 부족할 때 이제 도움이 되는 항염증 관련 보조제라고 보시면 되고, 사실 무분별한 복용은 피하셔야 되고요. 약사 선생님 또는 의사 선생님이랑 상의를 통해서 상담하시고, 내가 드시는 약, 현재 어떤 생활 습관, 뭐 수면 습관, 식이 습관 이런 것들 다 모든 것들을 체크업하신 다음에 내 질병이랑 관련된 것도 다 혈액 검사 이런 거 하시고 드시는 게 가장 좋긴 하겠죠. 근데 이제 무난하게 드실 수 있는 거 몇 가지 알려드리면 이제 첫 번째는 기본이에요. 오메가3. 염증을 억제하는 레솔빈, 프로텍틴 이런 것들을 생성을 하거든요. 그리고 관절염, 염증,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이제 효과가 있다라고 거의 많이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중성은 지방 수치도 낮춰주고, 염증이 있으면 뭐 지방간 이런 것들 기름이 막 끼거든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커큐민, 강황의 주요 성분이죠. NF-kappa B 억제를 통해서 이제 염증을 억제를 하는데, 여기는 이제 흡수율이 되게 낮아요. 그래서 저는 추천하는 커큐민 형태는 제형은 롱비다 커큐민, 테라큐민, 그리고 메리바 이렇게 세 가지 정도 추천을 하고, 이런 것들 구입이 어려우시면 이제 뭐 바이오페린이라고 해서 피페린, 후추 추출물 또는 뭐 라떼로 해서 드시거나 오일, 기름이랑 같이 드시면 좀 더 흡수율을 높일 수는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것도 기본이죠. 비타민 D, 면역 조절 호르몬 역할을 하고, 낮은 혈중 농도에서는 만성염증이랑 또 관련이 있거든요. 그리고 뭐 코로나 때 뭐 비타민 D 엄청 챙겼잖아요. 다 그런 식으로 면역이랑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자가 면역 질환의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자가 면역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비타민 D를 꼭 고려를 해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바이오틱스, 그러니까 유산균인데요. 장내 미생물 균형 회복, 그리고 염증성 장질환, 알레르기를 개선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플라즈마 로겐 같은 경우는 이제 뇌에 있는 염증에도 도움이 돼요. 그래서 뇌에 있는, 그러니까 인지질의 일종인데, 그러니까 딱 우리 온몸에 있지만 뇌에 많이 분포를 하고 있는데, 뇌의 염증을 이렇게, 뇌에 있는 염증을 이렇게 하나씩 이제 먹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자기를 희생해서 이렇게 먹는 역할. 그리고 이제 적포도주에 있는 성분 중에 레스베라트롤이 항산화 항염 효과가 또 뛰어나고, 시루트인 1이라는 장수 유전자를 활성화를 통해서 세포 노화 지연 및 염증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염증은 사실 나쁜 게 아니에요.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우리 몸에서 제대로 작동했을 때는 우리 몸의 방어 시스템 중에 하나인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불이 꺼지지 않고 만성화될 때 건강 전체가 위협받는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지금 내 몸의 염증 상태는 어떤지, 내 식단과 수면,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먹는 보조제를, 영양제를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더 자세한 것은 카카오톡 채널 몸짱약사 민재원으로 톡 주시면 개인 상담이 되니까 그쪽으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